지금 우리 증시 자체는 시장의 예측, 대부분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개인은 올해 들어서 4조 7천억 정도, 코스피만 놓고 보면 4조 7천억 정도 팔았는데 외국인이 금일까지 해서 5조 원 이상 사고 있어요. 뭐 기관이나 금융투자는 중립 정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수급만 놓고 보면.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가 사는 장 이후에는 단 시일 내에 빠지고 눌릴 확률이 높은 반면 경험칙으로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세 보일 함적으로 많았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볼 때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노란 선이 외국인의 매수세인데 이게 그 흑색 선이 지수고 외국인에 따라서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구나 직관적으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이거 언급드린 건데 골디락스 가능성 언급드렸었고 경기 침체 없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뜻하죠. 이거는 뭐 블룸버그에서도 최근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세 있고 뭐니뭐니 해도 외국인의 수급에는 원달러 환율 이 중요한데 지금 하향 안정화 지난해 말 1270.60원이었던 게 오늘 마감 기준으로 1231.70까지 떨어졌어요. 하향 안정화 보이고 있는 거. 이 기저에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는 시그널과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상단이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월에 25bp 근데 이제 최근에 3월에는 25bp가 아직까지도 우세해요. 80% 이상. 근데 오늘 최근 보니까 동결에 그칠 수 있다는 확률도 14%까지 올랐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 스케줄이 끝날 수 있고 상단이 조금 더 25bp 정도 내려올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모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나 역실적 장세를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외국인의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희망회로 돌리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관점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발표될 거고 둔화되는 실적 발표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대부분의 악재들 뭐 여러 번 언급드린 이자 비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이나 대부분의 어느 그 기업의 영업하는 데도 그렇고 비용이 증가된 방면 인플레이션으로 뭐 인건비 오른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반영된 수치가 찍힌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이 올해 이제 조금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둔화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하방 압력 이슈들이 더 스며들어서 1분기와 2분기 실적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러면서 반대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이게 실적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뻔히 그 기업하는 환경 경기가 좋지 않을 게 예측이 되니까 미리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나온 관점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올해 경기 침체 부침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관련해서 1년간 글로벌 테크 기업 20만 명 정도 감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단행을 하고 있죠. 인원 감축. 이게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방비로 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 슬림화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역실적 장세에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관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 이슈로 앞으로도 하락했을 때 명분 핑계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기도 하다는 거. 역실적 장세.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역실적 장세 이겨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실적 잘 뽑히는 기업을 선별해서 하면 돼요. 아난티처럼. 그럼 오늘처럼 수익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중국의 강력한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이 원재재나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 이것도 인플레이션. 다시 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최근까지 6.5% 지난해
9%대에서 최근 이제 6.5%까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하면서 이제 강력한 경기 부양 예고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볼 때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뭐 재확산세를 보이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때 증시에 미친 하방 압력 이슈보다는 훨씬 덜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중국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뭐 개걸음을 하거나 소폭 오르더라도, 인플레이션 고점 최고점에 피크 찍었을 때 우리 증시에 미쳤던 하방 압력보다는 훨씬 덜할 거예요. 덜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가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시에서는 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는 맞을 것 같아요.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수치 오를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미국 소매 판매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하는 부분, 이게 경기 침체를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예탁금 늘지 않고 오히려 빠지고 있죠. 고객 예탁금이 오늘 기준으로 44.5조 원, 늘지도 않고 오히려 빠지고 있고, 증시 대기성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그 투자 심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게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한 제한적 수급, 그래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그 이후에도 강세 있었죠. 뭐 콘텐츠, 엔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점, 카지노, 항공, 구리 관련주가 덜 갔어요. 우리 지속적으로 구리 가격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포트에 있는 대창은 1310원 아래로 진입을 한 종목인데 지금 1300원 정도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약보합권 구간인데 충분히 시세 낼 수 있어요. 기간이 조금 돼 가고는 있는데 충분히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면 뭐 걱정하지 마시고, 화학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그리고 UAE 관련주가 소폭 그 시점 뉴스 막 쏟아지고 37조 원 규모 13개, 뭐 13개가 아니라 48개죠.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제 기억으로 48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OU는 MOU예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양의 각서예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얼마 정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뭐 주식 주가는 기대감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개별 종목의 이 UA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보면은 똑같은 얘기긴 해요. 이게 실적으로 수치로 찍히는지 확인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원전주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관점 드리면서, 과연 수주가 실제적으로 그 기업의 수치로 찍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이랑 비슷한 거예요. UA 관련주들, 뭐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우주, 탄소 포집, 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한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 실예로 예전에 중동 MOU 비슷한 관점에서 MB 정권 때 70여 개 MOU 기사화가 됐었고, 71개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실제적으로 계약이 이뤄진 건 한 건에 불과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이제 충분히 이제 이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부양된 기업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종목들, 관련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서 수치가 찍히고 매출액이 늘고 뭐 수익성 개선이 되는지 여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글로벌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사우디, 네옴, 뭐 인도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우크라, 재건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인프라 관련주는 향후에도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는 섹터라는 관점 똑같아요. 그리고 에로베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장난 아니죠. 에로가 우리 시장에서 AI, 로봇, 그리고 배터리, 우주. 일단 배터리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발 이슈가 어느 정도 하방 압력 이슈가 소진돼 가고 있는 측면이고, P를 낮추면서 Q를 올리는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등세 잡으려고 하고 있고,
2차전지 자체가 작년, 재작년 충분히 시세를 크게 낸 종목들이 많고 어느 정도 눌리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동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만 예전에 1년 전, 2년 전에 메타버스 섹터처럼 한번 크게 시세 상승 뒤에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에 충분히 지금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파이가 커질, 지금 이제 신차 기준으로 10%에 지나지 않지만 충분히 20%, 30% 들어갈 수 있는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조성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파동이 커서 큰 파동을 타고 있어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클 뿐이지 추가적으로 저점 잡는 전략 유효합니다. 일단은 지금 요즘에 시장의 하도인 AI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방 종목으로는 셀바스 AI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좀 아쉽기도 해요. 이게 더가 하면서 계속 더 가고 있는데 이실직고 하자면 셀바스 AI 9,600원 위로 다 익절했습니다. 이렇게 12,000원대 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SBB 테크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건 조금 약속을 못 지킨 부분, 추매 타이밍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톡방에서 운영하는데 추매 타이밍 보다는 지속적으로 리서치하면서 차트도 봐드리면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수익 전환해서 수익 남기신 분들도 계시고, 로봇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지분 투자 관련해서 계속 오늘 상한가 진입했죠. 이게 시총이 1조 2천억 정도, 이제 두산이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두산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다들 이제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겠지만 증권 방송을 봐도 그렇고 실제 이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략한 분들도 관점이 진작부터 이제 익절 얘기를 하는 거를 모니터링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의 예측보다 더 크게 시세를 내고 있고, 잠깐 차트를 볼까요? 그죠? 금일 상한가 마감했는데 저점 기준으로 100% 이상 갔죠. 한 150%, 200%, 100% 이상 갔는데 이게 참 작년 그 카나리아 바이오 그 현대사료죠. 이 종목도 그렇고 결국 이제 그 기법에 잡혔었는데 보지 못했던 게 조금 후회됐었는데, 이 종목도 보면 이 시점 단기 저점 확인한 5월 19일 날 19,300원 단기 저점 확인하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9배, 10배 가까이 터지면서 주요 이평선 위에 영망치 예쁘게 섰었는데 이때 관심을 보였으면 좋았겠지만 그 이후에 대시세의 시작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쉬웠던 게 보시면은 오래 못 들고 있었겠죠. 근데 다 그 241선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마감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격도 넓혀가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어요. 4배? 4배 더 갔네요. 이때 만약에 19,300원 이하에 진입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의 예측보다 뭔가 찍히는 수치보다 기대감으로 충분히 많이 올랐고, SBB 테크도 마찬가지예요. SBB 테크는 덜 이제 가격 부담이 덜 하긴 한데 이 종목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온기를 줬던 이 종목은 두산의 시총에 비견될 정도로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기쁘시겠지만 차분하게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겨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